자, 감면 관련 예규 판례. 담임 목사의 사택의 취득세 과세 여부. 담임 목사 사택은 당연히 감면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만 부목사님의 사택은 원칙상 과세입니다. 다만 그것이 교회 경내에 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복지단체에 무상 임대를 했다. 자, 임대를 했는데 그게 복지용에 사용하고 있더라. 원래 복지용은 뭐예요? 그게요? 비영리 기관이죠. 비과세해야 되는 거 맞겠죠?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죠. 그럼 교회는 임대를 준 거죠.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법인세 내고 취득세 내고 모든 걸 다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처음부터 그 복지관을 취득했을 때 우린 복지사업에 쓰겠습니다 하고 교회가 취득해가지고 실제로 복지사업에 쓴다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복지사업에 쓰겠습니다 해놓고 그것을 종교 목적으로 그걸 본당으로 쓰더라. 그거 가면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취득 목적을 처음부터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 있고 과세도 안 될 수 있고 감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해야만 된다. 그 교회 경외 부설 주차장 교회 토지의 종교 목적에 사용에 해당되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경외 부설 주차장은 본래적인 종교 목적에 필수 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취득과 동시에 교회와 연접된 나대죠. 함께 교회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입증된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한다. 이 주차장을요, 우리 교인들만 독자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문제가 없어. 근데 교인이 아니라 뭐 온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누구나 다 개방해놨다. 하는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금을 안 받으면 관계없는데 이용료를 받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취득세를 추징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보기는 어렵다. 그죠? 성직자나 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보기 어렵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교인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혹은 교인들만 딱 사용하게끔 해놨다. 이건 당연히 종교적이 맞죠. 그러나 교인이 아는 사람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목적사업의 선고를 보겠다. 그 다음 맨 밑에 보세요. 이거 좀 재밌는 건데요. 땅을 샀어요. 땅을 사는데 땅을 사갖고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인근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못 지어도 이럴 경우에 그런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취득했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들과 협상도 하고 계속 이런 노력을 보여줘야만이 그것이 정상 참작이 되겠죠. 무조건 그냥 우리는 교회 하기 위해 했는데 저 사람들 반대해서 안 됐다. 안 통한다 이거죠. 그거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 당에 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가서 동네 주민들한테 어떤 유화책을 쓰든 어떻게 하든 이런 흔적이 보인다면 거기까지 과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종교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면되는 부동산이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아까는 종교 목적은 반드시 처음 취득부터 종교 목적으로 하라 그랬죠. 이런 것을 취득할 때는 이 목적으로 여기에 열거된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이걸 교회 목적으로 쓰더라. 감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왜냐하면 법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요건에 저런 것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에 맞게끔 사용해야만 교회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한다면 괜찮다. 취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제 보유 단계 넘어갑니다. 보유를 했을 때는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도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틀린 것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 방법이 틀리는 건 뭐냐? 앞에 취득세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취득해야 되고 담임 목사 명의로 취득해야만이 그리고 종교 목적에 사용해야만이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실제로 교회 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 목적에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더라. 재산세 감면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우리 건 아니지만 무상입니다. 반드시요. 아까 얘기했지만 임대 건물은 아니다 이거죠. 임대 건물은 안 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물이 있다. 그게 개인 거다. 그 개인의 재산세는 감면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 후에 행정기관의 건축 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까지도 이거는 인정한다. 왜? 아직까지 건축 중이기 때문에 사용 안 했다 하더라도 사용한 것을 보겠다 그죠. 종교 목적으로. 2년, 3년 사용하고 그건 나중에 따지고. 그러나 그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법조항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감면 여부는요. 담임 목사 개인 명의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감면 된다 그랬죠. 그죠? 왜? 담임 목사 앞으로도 개인 명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종교 목적이 쓰니까. 그러니까 감면된다. 뭐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설명했죠. 건축기간중까지는 인정한다. 종교단체의 대표자와 부동산의 사용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느냐 안 되느냐. 감면이 됩니다. 됩니다. 재산세니까. 아까 취득세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종교 목적에만 선다면 재산세는 감면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치원 설립자가 교회 내에 유치원이 있는데 설립자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더라. 그때 되냐 안 되냐.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재산세 감면. 요거는 이제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 별도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임대료가 아니라 사실은 사용을 하기 위한 보조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됩니다. 예, 감면됩니다. 반드시 취득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감면이 되는데 취득 목적을 안 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청소년 수련 시설로 사용한 경우에 종교 목적의 사용으로 뭐 비과세할 거냐? 안 된다 그랬죠. 취득할 때부터 청소년 수련 시설로 사용합니다 하고 취득했으면 이것은 아까 그 종교 목적 외에 5가지 나왔죠. 거기에 해당 6가지구나. 거기에 해당되니까 감면을 해준다. 그럼 끝까지 그 목적이 있어라. 중간에 용도 변경하면 안 된다. 교회가 종합부동산을 무는 경우에는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혹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가 종합부동산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요.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재산세 기준일이 언제라 했죠? 6월 1일이죠. 똑같습니다.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납부기간은 틀려요. 자, 아까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집니다. 주택은 7월, 토지는 9월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반 잘라가지고 7월, 9월 2분을씩 납부하게 돼 있죠.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일이 아니에요. 12월 15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고, 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지 나온 대로 내도 되고, 고지 나온 것이 내가 계산해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스스로 그 기간에 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250만 원 넘어갈 때는 분납도 할 수 있다. 합산배제 요거 꼭 아셔야 되거든요. 딴 거는 몰라도. 합산배제가 뭐냐면요. 위에 주택은 빼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될 수 있지만 이것을 총회유지단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총회유지단에 있으나 사용 수익은 사실 개별 교회가 하게 돼 있거든요. 개별 교회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유지자산으로 과세하지 말고 유지자산의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합산을 제외해달라. 그것이 합산 배제신 겁니다. 예. 이때 종합부동산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회의 소유로 보고 그 총회에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토지까지 다 합쳐서 같이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다. 것이죠. 원래 명의가 뭡니까? 명의 신탁돼 있죠. 소유는 총회 유지단 돼 있기 때문에 개별 교회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아까 누가 개별 교회가 아니라고 총회거라 그러는데 개별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이걸 배제해달라고 신고했을 때는 유지자산의 세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때쯤 되면 총회에서 아마 각 교회에다 다 통보할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거는 한 번만 해놓으면 되지 매년마다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아니, 교회가 무슨 부가가치세 냅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까 저 앞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가장 쉬운 예를 카페 얘기했죠. 카페를 운영하면 부가세를 내야 된다 원칙적으로. 다만 교인들로부터 그 시중처럼 뭐 똑같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뭐 100원 200원 받는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헌금함을 두고서 차 한 잔 마시고 정성껏 헌금식으로 낸다. 그거는 부가세 과세 안 됩니다. 그걸 아시고 카페에 대해서 무조건 사업자 등록할 것이 아니라 그 카페로서 어떤 수익 목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수익을 창출한 목적이 아니라면 헌금 형식으로 헌금함에 넣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없다. 그 다음 뭐 매입세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질문이 나오는 게 교회가 신축하면서 물건 사오면서 자재 사오면서 부가세 10% 낸다든지 혹은 건축업자한테 맡겼으면 별도 10% 부가세 요구한다. 우리 그 10% 내놔서 공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요. 교회는 뭐죠?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점은 교회에서 보통 보면 서점 운영하는 경우 있거든요. 서점은 면세입니다. 면세니까 세금이 없다. 그때 면세는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그거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거는 조금 아셔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누가 기부를 했다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증여받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목적 사업에 안 쓰면 안 되겠죠. 또 그 목적 사업에 교회가 양도했을 때 이런 어떤 물건을 양도했을 때 무조건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국가에서는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를 반드시 사용해야만이 추징을 안 나갑니다. 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을 양도했다. 교회 우리 예를 들어서 본당을 매매했다. 그럼 매매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게 원칙이지만 그 하고 난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출연받은 자산을 매각 대금을 1년에 30%, 2년에 60%, 3년에 9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게 출연재산의 사후관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교회 자산을 양도했을 때 교회 부동산의 처분 절차에 있어서도 반드시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듯이 처분할 때 중요한 것은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동의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교인총회라는 것은 공동의회다. 여러분 교재는 아마 40페이지 같은데요. 처분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법인으로 볼 수도 있고 개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이 82번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던 89번으로 받았던 관계없이 정확하게는 관계없는 건 아니거든요. 82번으로 우리가 받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런 경우에요. 법인으로 가서 법인의 방식에 의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개인의 방식으로도 세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기본공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세율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율이 법인 세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법인 세율은 낮게는 9%부터 시작합니다. 9%부터 19%까지 이상이 없어요, 사실은요. 19%는 2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2억 이상, 20억 이상입니다. 20억 이상이거든요. 9%부터 19%까지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한 1억 정도만 되어도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의. 그래서 40% 내지 45% 많게는 55%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까지. 그런데 법인은 세율이 낮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클 때는 법인으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고 양도 차익이 적다 했을 때는 개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 다음 그것이 또 반드시 나은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답니다. 왜냐하면요. 법인 방식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50%, 양도 차익의 50%까지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재무제표에 올려놓게 되면 그 50%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50%만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할 수 있느냐? 잘 못해요. 개인으로는. 인근 세무사에 가서 해달라고 간단합니다. 이거는. 양도 차익 계산이 간단하니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해서 계산한 법인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각종 개인 방법으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다 넣어가지고 한 것의 차이가 세금을 부과해보니까 개인이 유리하더라 그러면 개인 방식으로 신고하고 법인이 유리하더라면 법인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